차에 관한 심도 깊은 수다 핫톡쇼 X.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 저와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낯이 익은 얼굴이죠. 이 프로그램의 아버지 창시자 석동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석동빈 기자는 뭐 워낙 이 프로를 오래 끌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하고요.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많은 분들이 아마 여성분이 나오지 않을까, 매력적인 여성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 의외의 대단한 인물을 모셨습니다. 살구색 영화의 레전드 복만대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살구색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금 더 밝은 거. 뭐 무슨 색이죠? 흰색 쪽으로. 아, 흰색. 일단은 그 복만대 감독님이 새 작품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네. 먼저 자동차 프로그램이니만큼 네. 지금 현재 어떤 차를 타고 계십니까? BMW X3. 2008년식입니다. 그래도 뭐 그 정도면 괜찮은 차죠. 그동안 차를 좀 여러 가지 차를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차가 좀 넓어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자, 자동차에서 복만동 감독님이 운전 외에 다른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좀 궁금합니다. 도대체 사실, 무슨 일이 그렇죠. 있을까요? 그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만 한다라는 편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수석에 앉을 수도 있고요. 네. 네, 또 뒷좌석에 또 앉아볼 수도 있고 네. 누워볼 수도 있고 네. 상당히 사랑이 또 무르익을 수 있는 잠깐만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의외의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사랑을 한참 나눌 때 그래서 거기도 좀 내밀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부터 폐지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방송에다 나가진 않겠지만 네. 저희가 정말 복만대 감독님이 왜 대단한 분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자동차 전문 기자이면서 카 레이서인 우리 석동빈 기자께서는 차가 없답니다. 없어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차를 타지 않아도 탄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어떤 차를 타면 그 차에 근거를 해서 다른 차를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무소유로 가자. 원래 그 석 기자님 그 집안이 대대로 네. 탈모가 굉장히 심한 집안이었는데 네? 네, 어려서부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라는 약물을 다량 복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지금 남성 호르몬 좀 부족 상태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무아지경, 무소유, 탐욕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점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면서 복만대 감독님께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약을 하나만 드시면 안 되고 정력이 세지는 약이 또 있거든요. 같이. 같이 드시면 돼요. 같이. 그럼 다시 보통으로 평균치로 돌아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나눠볼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억대 수포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보험 사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나만의 드림카. 스피디한 속도와 야수 같은 엔진을 저절로 입도 벌어지는 화려한 몸값의 슈퍼카들. 그런데 슈퍼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억소리 나는 초호화 스펙의 슈퍼카들이 연거푸 순환을 당하고 있다. 스치기만 해도 폐가망신. 도로 위 슈퍼카에 얽힌 억대 사건의 진실은? (4억) 원대 람보르기니를 국산차가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이 뒷범퍼를 수리하는 데만 1억 4천만 원의 비용이 들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제 람보르기니 사건. (1억 4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이 사건은 보험 사기 의혹으로 진실 공방이 팽팽했는데요. 하지만 동호회원 4명이 공모한 보험 사기로 판명. 사건은 2달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산차 점유율은 지난 3년간 약 5% 감소한 데 반해 고급 수입차들은 2배 가까이 증가한 추세를 보였고 수입차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 지급금 역시 1조 넘게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입차 수리 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고액의 수리 비용을 두고 수상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여기 수입차 좀 전문으로 수리하는 건가요? 네. 기본으로 봤을 때도 1000만 원대 이상은 무조건 나갑니다. 7, 8천. 그 견적을 많이 뽑으려면 보험 들어있으니까 센터로 다 일단은 입구를 시키는 거지. 내가 여태까지 정비를 해오면서 수입차들 하면서 사고차들 보았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아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입 사고 차량의 수리 비용을 두고 편법을 사용하는 보험 사기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 당신도 당할 수 있는 고액의 수입차 사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판세가 바뀐 이유는 의혹입니다. 보험사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꼭 짚어야 될 텐데. 저는 보험 사기가 처음에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슈퍼카들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일단 의심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차에 튜닝이 돼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바디킷이 붙어 있는 차들이 보험 사기 사건을 잘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바디킷의 비용이 높은데 지금 구할 수가 대부분 없거든요. 단종되고 해서. 그러면 그 비용을 훨씬 더 보상을 높이 쳐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보험 사기가 많이 늘었어요. 그죠? 유독 자동차 네. 보험 사건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뭐 대물 얼마 드셨어요? 혹시 아세요? 그 복만대 감독님께 대물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대물이 좀 생각나서 그게 판정이에요. 그게 아니고 대물입니다.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1억 원? 이게 큰 문제죠, 지금. 예, 예. 왜요? 최대 15억원까지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2, 3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시면요. 예. 한 5억 원까지도 보상이 됩니다. 5억 원이면 저 정도 아벤타도르를 전손을 시켜도 예. 다 배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1억에 대한 대물이 2, 3만 원만 더 내면 해결이 됩니다. 저걸 부셔도 된다? 네. 아, 우리 정말 2%가 잘 돼서 나중에 보험 광고 많은데 우리 셋이 나가서 말이죠. 3만 원에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복만대 감독님이 또 커피 딱 쓰시고. 네. 솔직히 일반인들은 고급차 참 잘 안 앉아보고 옛날 같으면 부러워서라도 운전해보고 싶어 하는데 안 해요, 일부러. 왜냐면 그 차의 느낌을 한번 봤잖아요. 내 차로 돌아오는 순간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오늘 그 바에 가서 기분 좋게 술을 마셨던 분위기에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런 분위기. 뭔가 수리가 안 돼요. 이거 방송 나와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 없으잖아요. 와. 자, 우리 복만대 감독님이 지금 사실은 그 람보르기니 안에 여러 번 못 타보신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못 해봤고 청담동 쪽에서 짜장면집이 좀 유명한 짜장면집이 있는데 람보르기니 6대가 우르르 아까 들어왔다고. 네. 정말 우르르 6대가 들어오면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모습 보고 뭐에 반했냐면 이쁜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내리는데 운전석에 있던 분이 엉덩이를 이렇게 자꾸 밀어주는 거야. 그 편하게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절대 편한 차는 아니다. 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몰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우리가 복만대 감독님께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트에 그 나온 람보르기니를 직접 진짜로요? 네, 운전해서 살짝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저 어떻게 여는지도 몰라요. 여는 법부터 그러면 지금 차 옆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진 좀 찍어놔야 되는데. 네. 복만대 감독님 소원 성취 프로젝트 카트 엑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키를 들고 있습니다. 역시 그 아우디 계열이라서 그런지 좀 비슷하네요, 아우디가. 거의 똑같아요. 일단 문 여는 법부터 우리가 한번. 일단 좀 마음이 수잔해지네요. 네. 갑자기. 일단 밖에서 문 여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 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손만 갖다 대셔가지고 이거 아, 손만. 아, 이걸 놔두고. 오! 저 위로 올려야죠. 야, 엄청나게 좁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는 아까 그 복만대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어떤 그 운전 외에 다른 일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에서 뭔가 하면 안 되고. 네. 본네트로 나와야 돼요. 본네트에서 따뜻하게. 앞에 엔진이 없어요. 뒤에 있습니다. 이건 뜨겁지. 앞은 또 뜨겁지가 야, 않습니다. 이것도 뒤에 있군요. 자, 근데 이 유리 재질로 보이기 때문에 아크릴이겠지만 아, 과연 이게 여기 아크릴이에요? 예.
유리가 유리네요. 예, 여기 올라갔다가는 큰일 나겠는데요. 그러네요. 이건 좀 조심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일단 만져보시죠. 네, 제가 카메라로 멋있게 담아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어이구. 자, 시동이. 잠깐만, 문 좀 닫고 한번. 문을 닫아야 되나요? 문을 닫을게요. 네, 그냥 닫겠습니다. 유리창만 열어주시죠. 유리창 좀 열어주세요. 못 여실 거예요. 어떻게 열어요, 이거? 저기 유리창. 아,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열어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거 바깥에서 열어주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유리를 여는 게요. 네네. 이게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저기 위에 줄에 보면 아, 왼쪽에 예, 그거를 오르내리면 유리가 오르내려집니다. 자, 닫은 상태에서. 일단 시동키를 한번 누르세요. 예. 조심하세요. 오! 자, 혹시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 5m 정도를 가봐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해줘야 돼요. 예. 차 차 브레이크. 차 브레이크죠? 네. 오른쪽 걸 당기면 1단이 들어갑니다. 아, 이거 스틱입니까? 아니요, 스틱은 아닌데 살살, 최대한 살살. 나갑니다. 네네,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조심하십시오, 감독님들. 네. 오, 좀 빨라지려고 그래요. 조심하세요. 네, 여기 세우겠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확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알을 해제해야죠. 알을 일단 해제하고 목립을 놓고. 복잡하네요. 네. 이후에 해제한 사이드 브레이크를 위로 올리세요. 네. 된 거죠. 내릴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릴 자, 때 이게 모양새가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멋있게 있어요.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 뜨거워. 자, 우리 첫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죠. 야, 자, 이게요. 드디어 슈퍼카를 타셨습니다, 어쨌든. 탔습니다. 네. 탔는데 몰아보고 싶다. 한번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 멋있어 보이긴 할 것 같아요. 네. 운전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뭔가 할 일이 많아. 네. 요즘 차는 그냥 생각 없이 없이 그냥 그냥 달리면 가는 되는 거죠. 건데 이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차네요. 네. 차 구경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다뤄야 할 얘기는 이제 보험에 관한 사건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 감독님 오신 바람에 저희가 너무 그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잠깐 했습니다. 네. 일단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언제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는 척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제대로 알 수 네. 있죠. 이거 시동 거기서 걸어야지. 아, 뭐 이러면서, 그럼요. 네. 뭐든지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유일하게 황소가 아닌 이름을 딴 차가 있대요, 람보르기니에서. 아, 그래요? 네, 말씀해 주시죠. 멋진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봤을 때 본 감독님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뭐라고 보통? 감탄사를 내세요? 이거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내신다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런 장면에서 쿵타치 이런 거 아름다운 여자나 감탄스러운 어떤 장면을 봤을 때 좋은 거 배웠어요. 네. 자,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 뭐가 있을까요? 피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걸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꼭 다 물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별도의 보험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슈퍼카 사는 사람의 슈퍼카 보험을 따로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슈퍼카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저도 슈퍼카를 타겠지만 그럼요. 그 탈 때 만약에 석 회장님의 이런 멘트를 들으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지금 네. 내가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베푸는 아량을 슈퍼 아량으로 조금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멋진 같아요.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얼마 전에 SNS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새 차의 문에 스크래치가 한 1cm 정도 났대요. 네. 사고를 당하신 분이 굳이 교환을 하셨답니다. 예? 교환을 했대요, 문짝을. 왜요? 요만큼인데? 새로 산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게 흠집이 나서 기분이 나빠서 못 참겠다라고 했는데 그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크래치는 중고차 팔 때 별 큰 문제가 없지만 문짝 교환은 감가상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받아내시려고 하다가 더 되레 큰 손해를 발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우리가 소비재로 쓰고 있는 한 스크래치가 없을 수가 없죠. 네, 완벽한 차는 세상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동차에 관한 금기를 깨는 시즌 3번째 카톡쇼 X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궁금한데요. 제가 오늘 첫 시간이어서 그러는데 저에 대한 첫인상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느닷없이. 느닷없네요, 진짜. 네, 그 좀 시작은 지 느닷없죠? 한참 됐는데 무슨 첫인상을 물어보고. 아주 어떠세요? 평상시에 또 좋아했던 분이라서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홍석천 씨를 좀 떠올리게 하는 많이 많이 듣죠,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닮았어요. 네. 근데 좀 좋아하신다는 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음악을 좋아하죠. 아, 음악을 좋아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음악인 아니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첫 인상을 여러분께 여쭌 게 좀 생뚱맞아 보일 텐데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여기서 스포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보다 더한. 근데 카톡쇼는 시즌3를 들어가면서 처음에 심지어는 람보르기니와 포르쉐를 갖다 놓고 그렇죠. 과연 이쯤에서 뭐가 나오길래 얼마나 큰 대단한 것이 나오길래 뭡니까? 괴물이에요. 네. 자, 진짜 분석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편견들이 존재하죠. 물론 자동차의 세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언젠가 한 번쯤 당신이 무심코 가졌을지도 모를 트럭에 대한 오만한 편견. 그 편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트럭에 관한 진짜 이야기 지금 확인하세요. 트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봉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트럭.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많이 쓰죠. 야, 한 트럭 줘도 안 가죠. 보통 이렇게 너무 쉽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럭 하면 제임스 카메론. 원래 그 트럭 운전수 출신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시게 됐고, 그래서 이래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아, 나 감독할래. 그랬더니, 야, 감독은 네가 하면 안 되고 그냥 시나리오만 만족해. 그러다가 터미네이터 2를 감독을 하셨잖아요. 네. 트럭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분 영화는 무조건 트럭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또 하나 있죠. 71년도 작품인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젊을 때 만들었던 듀얼이라고. 공포 영화죠. 네. 네. 우리나라의 대결인가? 뭐 대결로, 맞아요. 대결로 소개가 네. 됐어요. 영업사원이 우연찮게 이제 도로에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먼지를 일으키고 가는 화물차 때문에 추월을 합니다. 네. 그 추월 한 번 한 걸로 끝까지 따라가는데 네. 그 공포감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제가 느꼈어요. 아, 트럭은 난폭하다. 그리고 시비가 붙어도 올려다 봐야 돼요. 그렇죠. 이분은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좀 위대해 보이고. 네. 그리고 또 팔뚝 하나 탁 내놓으면 여기 장난 아니다. 네. 파괴적인 이미지 막 그런 것들을 많이 강제적인 주입을 당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 네. 어린 시절에. 그렇죠. 그 델마 루이스에서 그 기름 탱크를 싣고 가시는 분인데 그분 연기가 기가 막혀요. 혀 이렇게 내밀고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쉬자고 네. 그랬다가 결국 폭파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깊이 심도 있게 다뤄보지 않은 주제인데요. 트럭은 느리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정말 느린지는 잠시 후에 깜짝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그렇죠. 트럭이 느리긴 하죠? 트럭이 많이 느리죠. 네. 빠르면 이상해요. 페라리와 드래그 경기에서 승리한 볼보 트럭이 있습니다. 네? 트럭이 페라리를 이겼습니다. 무슨 거짓말하고 그래요. 자, 지금 보시죠. 페라리와 드래그 레이스입니다. 진짜네? 자, 왼쪽에 초록색 보이시죠? 좀 시작했습니다. 그 뭐예요? 이겼습니다. 자, 이겼습니다. 지금 근데 예리하게 튜닝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저 뭐 레이싱 트럭인 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트럭 레이싱도 있거든요. 네. 하나 사고 싶네. 16,000cc인가요? 네, 16,000cc의 터보, 트윈 터보. 그래서 1,900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말이죠. 그 레이싱도 모델분들을 또 많이 양산을 시키려면 이런 경기를 꼭 우리가 트랙을 양산을 해야 되나요? 많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스포츠카에만 날렵하고 미모의 여성이 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런 차들 가지고 와가지고 경기 대회도 좀 하고 그 리사 켈리라고 아이고, 유명하신 분. 대형 트럭 그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 모델로 그 트럭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이 끝내줍니다. 그거는 우리가 갑으로 좀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집에 매달 달력을 평생 달력으로 쓸 수 있게끔 그거 놔둬야 돼요. 복만대 감독님을 만족시켜드릴 만한 최초의 네. 코너 VCR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모의 여성이 아, 진짜로? 저희가 이거 봐야 돼요. 빨리 자료가 봐야 있습니다. 돼요. 네. 자, 무조건 빨리 보겠습니다. 트럭에 대한 편견 깨드립니다. 자동차계의 든든한 일꾼으로 각종 일터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해내고 있는 트럭. 그들이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 트럭에 대한 흔한 오해들과 그 진실에 대해 알아봅니다. 트럭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육중하고 둔하고 승차감과는 거리가 영 멀 것만 같은 트럭. 트럭은 정말 불편하기만 한 걸까요? 트럭의 명가로 불리는 S사의 최신 트럭으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좋다. 천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되게 높은데. 할 수도 있네? 그래도 작은 키는 아닌데. 손을 뻗어도 안 나. 우와, 진짜? 되게 높다. 저게. 야, 이게. 지금 앵글 하나 잡으셨죠? 야, 앵글 하나 맞추셨죠? 나오네. 앵글 하나 나오네. 예. 이거는 뭐죠? 그거는 이제 수납함입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짐을 보관하시는 거군요. 장거리 운전이 잦은 트럭 운전자들에게 최적화된 내부 인테리어. 근데 여기도 뭐예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동에만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잠을 차 안에서 주무세요. 최근에는 이제 커플이 많이 운전을 하세요. 그래서 혼자서 여기 주무시면 너무 좁잖아요.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접이식이라서 주무실 때만 내려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와, 이것도 되게 푹신하네요. 교대로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자들의 작업 스타일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2인용 침대까지 배치되어 있는데요. 트럭의 반전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승용차 못지않은 다양한 기능들을 장착해 한층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요즘 트럭들은 호텔 못지않다는 칭찬을 들을 만큼 무조건 불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영화 속 위험한 사고의 순간, 우리의 기억 속에 가둔된 사고의 아이콘 트럭. 실제로도 그만큼 위험할까요? 시속 60km 기준으로 달린 후 급제동했을 때 얼만큼 빨리 서는지 실제 트럭의 제동 거리를 카톡수 X가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기세 좋게 출발한 트럭. 속도를 올려보는데요. 결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거침없는 질주가 이어지고 마치 액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스피디한 영상이 펼쳐집니다. 계기판의 속도를 체크하고 드디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브레이킹 테스트의 최종 결과는 제동거리 11m입니다. 이 정도 기록이라면 일반 승용차와 비교해봐도 괜찮은 결과 아닌가요? 이 외에도 트럭에는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가파른 경사로에서 밀리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장거리 주행에 자칫 떨어지기 쉬운 운전자의 컨디션을 고려해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차선을 밟거나 이탈했을 때 경보 신호를 주는 차선 이탈 방지 장치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니 트럭 운전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오해, 이젠 좀 풀리셨나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값비싼 기름. 주유소를 먹여 살리는 VIP 고객은 트럭 운전사? 아무리 콸콸 쏟아부어도 금방 동이 날 것만 같은 트럭의 별명은 기름 먹는 공룡이다? 오해를 풀기 위해 직접 트럭의 연비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도로 주행 상황에 최대한 가깝도록 트레일러를 설치하고 기름을 가득 채운 다음 14톤의 화물까지 적재해 테스트 준비를 마쳤는데요. 약 20만 원의 기름값을 내고 14톤의 화물을 적재한 트럭의 연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연비를 테스트할 구간은 인천을 출발해 반환점을 돌아 기름이 완전히 소진되는 지점까지입니다.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출발하기 시작한 오늘의 실험 트럭.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지는데요. 초반 기록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돌발 상황. 예상치 못한 정체가 이어집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연비엔 취약한 정체 구간을 통과하면서 연료 소모 역시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반환점인 양산 구간을 통과하면서 109리터의 연료가 소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하루가 훌쩍 지나고 꽉 차있던 연료통 역시 차츰 줄어들어 드디어 20만 원의 연료가 모두 소진된 순간 인천을 출발한 트럭은 양산 반환점을 통과한 후 어느 지점에 멈췄을까요? 우리 복만대 감독께서 유레카를 외치셨어요. 어떤 특정한 앵글에서 나는 저 앵글을 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나 하면서 다음 영화가 벌써 지금 기획 단계가 끝났죠, 오늘. 트럭이죠. 제목은 트럭이고요. 어디서 어디로 출발했어요? 경부고속도로 출발 지점에서 어느 휴게소까지, 화물 휴게소까지 가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랑 일들. 이야기 네. 펼쳐집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여기서. 오늘 아주 좋은 앵글 발견하셨죠? 기가 막혔어요. 거기서 쓸 줄 몰랐어요. 천정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네요. 그렇죠. 네.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다시 보시면 아실 겁니다. 27번 자세 정도는 나와요. 어쨌든 복만대 감독님은 요번 코너에서 앵글 하나 건졌대요. 네. 새로운 영화 앵글이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럼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네. 150리터를 얼마나 갔나 하지 마시고 그냥 화면 보시면서 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VCR 나갈 때 석동빈 기자께서는 레이싱 카도 1리터에 2, 3km 가니까 거기에 반 정도 갈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리터당 1km. 한 2km. 2km? 네. 리터당. 그래도 이 모든 시설을 지금 힌트가 있었잖아요. 모든 안전과 또 움직임에 있어서 편리함을 줬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름 유지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썼겠죠. 혁신이 있었겠다. 네, 그러면 한 평균 한 5km, 5.6km 뭐 이렇게 가진 않았을까. 5km요? 네, 저는 그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불가능할 것 자, 같아요.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양산 반환점을 돌아 충남 서산까지 총 579.8km를 달렸습니다. 연비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3.8 정도 나옵니다. 3.87.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아벤타도로도요.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 주행하면 한 3km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네. 고속도로 포함하면 한 4km? 이거는 무려 30톤요? 네, 14톤인가 가시라죠. 그럼 뭐 차에 무게가 있을 거고요. 그 정도에 4km 가까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 험모를 한번 몰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부산에서 거제까지 가는데 가득 채웠거든요. 네. 주유하시는 분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35만 원씩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거제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 올라오는 정도 중간에서 다시 기름을 또 넣었어요. 최근 운송업계에서 핫 이슈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내에서도 디젤이 친환경이냐 아니냐까지 지금 문제가 번지고 있는데요. 자, 키워드 먼저 밝혀주시죠. 먼저 최근에 트럭의 핫 이슈라 하면 유로죠. 네. 디젤의 환경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얼만큼 오염물질이 덜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유로 6, 4, 5 이렇게 가는데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세 그 물질들 PM이라고 하는데요. 유로 6가 되면 그런 게 획기적으로 줍니다. 기존에 생산된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네. 이제 신제품부터는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 언젠가 우리가 카톡쇼에서 한번 다뤄야 될 것이 과연 그 디젤차가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는 정말 우리 세 사람의 삶이 묻어있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묻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웬만한 남자분들은 지금도 이 관련된 사이트 손버릇처럼 눌러가면서 예, 자기가 분명히 차가 있어요. 어제 산 분들도 다음날 여길 들어갑니다. VCR로 먼저 만나보시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스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스타들의 애마는 과연 얼마일까? 3억, 4억, 8억, 10억.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스타의 애마. 때로는 스타에게도 억소리 나는 차값은 부담스러운 법. 중고차를 이용하는 스타들도 있다. 과연 스타들에게 무슨 일이? 가격 만족 100%. 매우 싼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한 붐. 알고 보니 접합차라는 웃지 못할 사연. 외제차를 종류별로 몰아봤다던 민호. 구입한 중고차가 도난차라는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합리적인 구매를 하고자 선택했던 중고차. 저렴한 중고차 선택.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신차 시장을 뛰어넘는 중고차 시대. 중고차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한다. 자, 오늘의 정말 우리의 삶이 들어있는, 특히 남자분들의 인생에 걸려있는 중고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로 먼저 정리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요르단 중고차 보험, 조폭, 시세표, 믿을만한 중고차, 매매, 500만원, 박명수, 보아뱀, 중고차 딜러까지 키워드에 검색이 됩니다. 우리 세 남자의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은 과연 이 토크를 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중고차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 저는 있었습니다. 뭡니까? 97년도에. 자, 97년도에. 르망, 네. GTI. 네. 네. 그걸로 제가 차 박사가 됐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 10년 몰았고요. 네. 그래서 휠을 어떤 걸 끼는 게 좋고, 네. 몇 인치짜리부터 해서 본네트 수시로 열고 닫고를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이제 중고지 않습니까? 저는 믿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벌레들이 엄청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퍼로 해서 닦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제 고장이 난 거야. 그 순간 너무 겁이 나잖아요. 창문을 내린 거예요.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바깥으로 고기를 내리면서 이걸 닦고 가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 휴게소 있는 데만 보다가 결국 들어가서 와이퍼 하나 갈았다라는 거. 저는 그때까지는 와이프의 소중함은 알았지만 와이퍼의 소중함은 몰랐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와이프 다음으로 와이퍼가 중요하다는 걸. 중고차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악몽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의 인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그 키워드 중에 아까 그 관련된 것 중에 가장 황당한 거 몇 개는 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보아뱀이 뭔지 모르겠어요. 뱀이 도대체 왜 있을까? 한번 추측을 중고차와 해보세요. 보아뱀의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보아뱀이 운전합니까? 보아뱀이 차를 먹었나? 비슷하게. 예, 일단은 보아뱀이 뭐냐?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전 주인이 키우던 보아뱀이 그 차에 딸려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차로 숨어들었구나. 네. 어디에 있었던 거야? 그게? 차 안에 어딘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2달째 됐는데 전 주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키우던 거다. 미안하게 뭐야, 라고 그게. 했던.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중고차가 그 도박 관련된 곳에서 나오면서 소품이 들어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요. 소품이요? 네, 소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시미? 아니요. 차주의 신발이 있는 차가 매물로 나오고 급전이 필요해서 차를 넘긴 경우 그냥 가지고 와서 매매상에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 안에 사물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넘긴 그냥 거죠. 그대로 넘긴 거죠. 그래서 이 보아뱀 사건 얘기가 나오면서 전 차주가 쓰던 것이 이렇게 물려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그 제일 중요한 거 연예인들이 지키는 수칙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공만대 감독님 정도면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썬팅? 차를 팔기 전에 블랙박스 제거? 바로 갑니다. 그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내비게이션의 과거 히스토리를 지운답니다. 참고로 아직 영화가 되지 않았는데 완전 리셋을 해야 되는 네. 거구나. 제 친구가 렌트를 했는데 이렇게 무슨 큰 업소가 찍혀 있고 그래서 이제 심심해서 블랙박스를 한번 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날 만한 또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거 영화화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목은 블랙박스인데 너무 많죠. 괜찮은데? 네. 제가 곧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 트럭 안에서 벌어지는 정사가 씬이 많이 나오는 영화가 좋은지, 아니면 렌트카 잘못했다가 평생 쫓기게 되는 영화가 좋은지는 여러분. 트럭을 렌트한 거야. 트럭을 렌트해서 가는 거죠. 어때요?
자, 그 금방 내비게이션 얘기하니까 네.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거 카톡쇼를 보시는 분들한테 요 정도 정보는 하나 줘야 됩니다. 그게 블랙박스에 저장이 되거든요. 네. 음성이.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바로 파일을 빼가지고 네. 싹 지워야 됩니다. 치밀한 집사람은요. 그거 내려가서 여보 키 좀 줘봐. 왜? 아니 차에 좀 뭐 좀 놓고 오게 그거 빼가지고 컴퓨터에 꽂아서 들어보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했는지. 불륜 100%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는 괜찮은데 늘 그런 노출이 돼 있으신가 보죠? 자, 다음 뭐 다음 얘기 가겠습니다. 자, 복만대 감독님은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세요? 저는 박명수 씨가 중고차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이 미담이 있었죠. 박명수 씨가 그 중고차를 타고 있는데 아직도 할부가 안 끝났다. 물론 차는 좋은 차입니다만 그래도 연예인들이 중고차를 사도 중고차 아닌 척 하던 시대를 종지부를 찍어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이후로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유명한 분들이 나도 중고차 탄다. 이렇게 그냥 커밍아웃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중고차의 개념이 많이 바꾸는 사람들이 여러 개를 타기 위한 수단이 됐지 중고차 탄다고 해서 부끄러운 시대는 이제 아닐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현혹될 때가 중고차 살 때, 전 이 얘기 많이 들을 때, 이 차가 좀 연식도 얼마 안 됐는데요. 여성분이 탔던 차예요. 이러면 저 왠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우리는 여성분들이 운전하는 차는 길이 잘 안 나서 절대로 안 사는데. 오히려 조심스럽게 탔기 때문에 내가 그 엔진을 한번 만져줘 보마. 길들여 볼게. 왜? 아니 왜? 아니, 누구든 엔진은 길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키워드는 500만 원입니다. 자, 500만 원 이게 뭘까요? 500만 원. 500만 원. 시세 차익? 500만 원을 좀 빌리는 정도 아닐까요? 보통 우리가 중고차를 살 그러니까 살 때 좀 대출하는 네, 그러니까 한 4천만 원이다. 네. 이러면 4천, 가정이 다 털어도 3,500. 이상하게 꼭 이게 안 맞아. 네. 그거 아닐까요? 석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첫 차를 살 때 첫 중고차 값을 500만 원 정도로 보통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첫 차를 살 때. 의외죠. 많은 분들이 지금 중고차 생각하시면 그래도 아주 비싼 차를 2, 3천만 원을 사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설문조사에 500만 원으로 먼저 중고차를 생각한다고요?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카톡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500만 원으로 우리가 차를 산다면 네. 어떤 차를 추천하고 싶으신지 박 기자님이. 많이 팔린 차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팔린 차일수록 부품 수급이 쉬워질 거란 말이죠. 소나타급 같은 수준 있죠. 중형차급에서 가격까지 떨어진 차들. 중형차, 많이 팔린 중형차에 500만 원 가치에 떨어진 차를 구입하는 게 좋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힘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알고 있는 중고차 속지 않고 제대로 사는 비법 하나씩 오늘 토해놓고. 저는 있습니다. 네. 이거 알면 깜짝 놀랄걸요. 아마 석 기자님도 깜짝 놀랄걸요. 중고차를 살 때 정말 반짝거리지 않습니까? 도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요걸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본네트 위쪽 있잖아요. 네. 와이퍼 쪽. 네. 그 안쪽으로 손을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긁어보십시오. 그럼 맨질맨질하면 원래 처음부터 나왔던 차량이에요. 그런데 뭔가 꺼끌꺼끌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이건 분명 도색하는 100% 거죠? 도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르쉐가 왜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직접 나가서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서 손으로 한번 눌러보고. 저 차 그 정도예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아니고. 노하우도 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자, 아까 우리 그 복만대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건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그렇죠. 요 아래에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새로 칠한 것들은 얼룩이 져서 여긴 돌기 같은 매끈하네요. 것이 나올 거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실리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국산차는 보면요. 여기에 실리콘이 이렇게 지워져 있군요. 묻혀져 있어요. 네. 이렇게 쭉 줄로 이 고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 톡톡 터지느냐 아니면 쫀득쫀득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 여기서 정리 한번 더 하죠. 톡톡 터지는 게 좋은 건가요? 쫀득쫀득한 게 좋은 건가요? 쫀득이 좋습니다. 쫀득이 좋은 겁니다. 실리콘은 쫀득하게 좋죠. 쫀득하게 좋은 겁니다. 톡톡 터지면 그거는 새로 문짝이 이동한 데서 그거다. 입힌 거라는 네. 거죠. 그건 아마 우리가 자료 영상이 있을 겁니다. 네. 톡톡하네? 네. 저는 사실 그 시동을 걸어서 머플러 뒤에 손을 대보거나 휴지를 대서 거기에서 노폐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네요. 자, 보시면 제가
밴드 깨끗하죠? 문제가 있는 차들은 꼭 여기 뭔가 이 검게 그름 같은 것들이 자국 같은 게 좀 흔적이 있을 나오는 수 거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엔진 상태를 보는 데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중고차는 정말 100% 딜러를 믿어야 됩니까? 믿었다가 정말 발등 지켜가지고 그래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딜러를 100%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딜러가 국가에서 공인 자격증처럼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너 요즘 할 일 없지? 나랑 같이 일 좀 해볼래? 뭐요? 딜러요. 그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자격증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격증을 해줘야 돼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만대 감독님이 거의 사회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어쩌다 보니 있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시사톡도 전문쇼 핫톡쇼에 자, 이제 내가 타던 중고차를 제값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중요하죠. 예를 들면 너무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산 게 얼만데. 네. 석동민 기자에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가급적 차를 깨끗하게 아주 이쑤시개까지 써서 세차를 합니다. 마지막에. 결벽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이 요즘 차를 고를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성능도 아니고 디자인이거든요. 그것처럼 얼만큼 깨끗하게 깨끗하게 관리되어 됐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성능까지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시세보다는 조금씩 높이 받았습니다. 네. 조금 더 5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면 그 메모를 하나 붙여놓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가 있죠? 저 미션 오일을 미처 못 갈았고 엔진 오일은 제가 5,000km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6,000에 한 번씩 갈았던 정도. 네, 그리고 뒷바퀴는 뭐 제 짝이 아니고요. 뭐. 솔직하게 써줌으로 히스토리를 남기는 거죠. 이 사람은 되게 건강한 차를 갖고 있었구나. 제가 뭐 본 것 중에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1369를 외워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369. 성수기랍니다, 자동차. 자동차를 사려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팔 분들은 이때 팔고 사실 분들은 이때를 피하란 말이죠. 여기 좀 추측을 해보니까 구정때가 설이 있어요. 설에 네. 갈 때 고향 그냥 갈 때. 가면 안 좀 되죠.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그 분위기가 좀 많을 것 같고 3월은 봄이잖아요. 네. 봄나들이 갈 때 우리 차 한 대 있어야 되지 않겠나. 6월은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야 여름이다 이러면서 또 한번 차를 갖고 가야 되고 9월은 또 추석에도 차를 사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69가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세요? 누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2명 이상 하면 누구나 하는 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믿을 만한 동호회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제값을 판다. 그 왜요? 동호회는 주로 차를 관리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죠. 네, 예를 있죠. 들면 어딜 달렸다도 있지만 동호회와 관련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차를 정비하는 것도 재미 들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차보다는 신뢰감을 얻어서 값을 받는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좋은 동호회를 선택해서 들어가셔야 제가 됩니다. 레조 탈 때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스티커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이 차를 팔지 못하고 미션이 2번 나가는 바람에 결국은 그냥 배치하죠. 견인차에 이끌려서 갔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렇죠. 나의 엠마. 10년 동안 그거 나와 가족과 함께 했던 차였는데 그냥 폐차할 때는 그냥 확 끌려가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스티커라도 남겨놓고. 그런 것도 있어요. 차를 구입할 때 아예 중고차 값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차를 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 중요하겠다. 감가상각이 많이 되지 않는 차를. 진선불패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어요. 차를 구입할 때 아예 중고차 값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차를 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 중요하겠다. 감가상각이 많이 되지 않는 차를. 진선불패라고 하더라고요. 자, 진선불패 네, 적겠습니다. 네, 진선불패. 진주색- 동방불패가 아니고 네, 진선불패. 색깔이 진주색이고 네.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으면 절대 패하지 않는다. 네, 진주색이 거래도 빨리 되고요. 보통 다른 색깔의 차값보다 30에서 50 정도 더 받는다고요. 그 30에서 정도군요. 50만 원 정도. 네. 50만 원입니다. 퍼센트가 아닙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파노라마 썬루프 네. 많이 장착하시잖아요. 그게 출고 시에 100만 원 정도 갔다 갔다 차이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팔 때는 150까지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이게 중동 같은 데 수출할 때 거기서 150씩 200씩 주고 막 가져간대요. 여기서 얻어간 게 얼마 많습니까? 1369, 진선불패. 네.
그죠? 대물 배상 그리고 이제 한 트럭의 앵글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올 줄 몰랐다. 그죠? 맞아요.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앞으로도 또 좋은 활약. 촬영 중에도 좀 계속 나와주시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왜요? 너무 재밌으시고 유익하니까요. 또 준비해야 되네. 네. 아, 그리고 아까 이게 오프 멘트가 됐을 텐데 그 트럭 하셨던 분 있잖아요. 거기 같이 현장 나오고 싶으시다고. 직접 나가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코너 하나 주시고요. 네. 자, 어쨌든 이 방송 정말 제가 좋아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누가 나오느냐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제가 그래야 그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돼. 나와봤는데 재미가 없더라. 네, 안 되겠더라. 안 되겠더라. 야, 네. 다시 복만대 불러와. 저는 더 불안한 건 제가 다음 주에 한다고 복만대 감독님이 여기 앉아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럴 리는 없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고 저는 오늘 하나 1369 1에 3에 6에 9에 나오시겠다. 괜찮네요. 자, 카톡쇼를 만든 분으로서 새 MC를 맞은 소감이 어떤지 제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자동차의 고수가 딱 이게 우리의 중심을 잡고 앉으니까 빛이 확 나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의 금기를 깨보겠습니다. 카톡쇼의 시즌3 카톡쇼 X 여기서 첫 방송을 마칠 텐데요. 자, 오늘 정말 나와주신 복만대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석동미 기자님 다음 주에도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첫 회니만큼 유치하게 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쇼 X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